여러분, 이제부터 즐거운 미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단원 우리의 꿈이 자라는 세상이에요. 교과서 12쪽, 13쪽을 펴놓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도 꿈이 있죠? 여러분의 꿈 장래희망을 주제로 작품을 표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 2, 3학년 지나면서 많이 해봤을 거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의 꿈을 대해서 깊게 생각한 다음에 손을 그리고 거기에 꿈을 적고 또 꾸미는 활동을 해보았죠? 정말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학교에 나오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또 작품을 서로 감상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오늘 학습 문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세를 흐트러지거나 그렇게 있으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과 함께 목소리 내며 적어보며 해보겠습니다. 미술책 펴시고요. 필기도구와 그리고 배움 노트도 펴시면 좋겠죠? 자, 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꿈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 건데 먼저 계획하는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 12쪽을 한번 펴주세요. 종이 관절 인형은 무엇이냐면 우리 관절이 접혔다 굽혔다 하는 것처럼 이 종이에서도 팔과 다리를 굽혔다 이렇게 폈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과서 12쪽 봤나요? 첫 번째, 작품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적어볼게요. 12쪽 위쪽에 있어요. 2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11살이죠? 자, 지금 여러분이 11살이기 때문에 20년 뒤는 31살쯤 될 거예요. 어떤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미술가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라던가,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선생님이라든가, 의사라고 한다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는 멋진 의사 선생님, 뭐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 적어보겠습니다. 잠깐 멈춤하고 적어보세요. 예,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꿈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물건이나 그림, 사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자, 미술가라면 미술가의 그 대표적인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이 되는 빵모자 혹은 네, 캔버스나 아니면 이젤이나 파레트나 뭐 붓이나 뭐 물감 등등이 떠오르겠고, 선생님이라면 칠판이라던가 교과서라던가 뭐 이런 선생님을 나타내는 학교라던가 등등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물건과 그림, 사진에 대해서 아마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멈춤하고 적어주세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생생하게 꿈꾸었던 그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표현하면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떤 크레파스라던가 혹은 물감이라든지 사인펜이라든지 사용하는 도구를 나타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표정을 뭐 어떻게 웃고 있는 표정, 입을 크게 벌린 표정 등등 뭐 재밌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물건의 혹은 사물의 어떤 그 외형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아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색종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구겨서 한다든지, 찢어서 한다든지 등등. 자, 지금 멈춤하고 적어주세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작품 계획서를 잘 쓰면 두 번째는 종이에 몸의 각 부분을 그리고 오릴 거예요. A4 종이나 좀 약간 도톰한 게 좋긴 하거든요. 8절지나 4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얼굴,
머리, 팔, 다리, 몸통 등등을 다 각각을 그린다면 크게 합치면 큰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난 작게 그리고 싶어요 하면 종이 하나에다가 몸의 전체 모습을 그리고 각 부분들 그려주고 오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색칠하고 할핀으로 연결할 거예요. 색칠을 멋있게 그 특징을 나타내게 색칠을 한 다음에 여러분 할핀, 여기 보이는 할핀으로 꽂아주면 이렇게 팔, 다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절을 움직여 이렇게 모양을, 포즈를 만들어서 그 형태로 붙여주는 거예요. 손을 박 잡기 위해서 뻗은 모습, 다리도 이렇게 굽혀진 모습들을 잘 표현해서 뒤에 붙여주었네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이 친구들은 이지윤, 최준선, 김민서 학생의 협동 작품이에요. 우주비행사가 되어서라는 작품인데 종이에다 유성펜과 할핀과 누름못, 압정 등으로 박아서 이렇게 뒤에 잘 꾸며주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잠깐 멈춤 누르시고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멈춤 무엇인지 알죠? 네, 멈춤은요, 선생님이 좀 두꺼운 펜으로 표현해 줄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일자 두 개, 이거 멈춤을 눌러주시면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그림이 완성되면 이거 플레이,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 플레이 세모꼴의 모양을 눌러주시면 다시 수업을 이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멈춤하고 작품을 순서대로 완성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 1, 2, 3차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품에서 잘된 점을 찾아보고 재밌거나 창의적인 생각이 돋보이는 부분을 말해 봅시다. 여러분의 작품을 보면 어떤 점이 잘 됐나요? 어떤 부분이 재밌거나 창의적이었나요? 말해 보세요. 학교에 오게 되면 서로의 작품 속에서 잘된 점을 찾아보고 또 재밌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또 칭찬해주는,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오늘은 자신의 작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재료와 용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벌써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 어디서든 자신이 사용한 것들은 제자리에 잘 정리정돈하시고요. 다시 이어서 미술 수업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고요. 다만 10분 안에 다시 돌아와서 4교시 수업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잠시 멈춤 해주시고 정리하고 이어서 수업할게요. 네, 드디어 4차 시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13쪽입니다. 13쪽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화가 앙리 마티스의 생애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피카소와 함께 20세기를 수많은 역작으로 물들인 위대한 화가, 오늘은 화려한 색으로 감정을 표현했던 야수파 스타일의 대표 아티스트 마티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1869년 프랑스의 작은 공업도시에서 태어난 그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맹장염에 걸려 지루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에게 물감과 붓을 선물 받으며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퇴원 이후 출근 전 새벽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쪼개가며 미술 수업을 해, 이때 마티스는 둘이 자신의 그림을 확신합니다. 마티스는 반대를 무릅쓰고 미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그는 정지된 물체를 그리거나 오래된 명작을 베끼는 딱딱한 방식으로 미술을 배웠습니다. 그의 그림들을 보면 딱딱한 색이 대부분이어서 오늘날의 마티스를 연상하게. 하지만 당시 예술가들은 고흐, 고갱, 그리고 세잔으로 되는 도발적인 후품에 열광하고, 혈기왕성의 마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의 대규모 대회에 예전보다 밝은 작품들을 내놓은, 이 작품들이 호평하며 무명 화가였 점차 주목받고, 이 형 집착했던 우울한 달리 분석고 색채가 밝아졌네요.
시도를 하며 노년에 왕성한 작품까지만 7년에 암에 걸렸습니다. 마티스는 죽을 때 생활하게 된 이상 붓을 들고 수 없는 상태였지 하지 않고 색을 이용해 작품 뿌리기 이 방식을 그림이자 교환 작업가가 만족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작품들이 드디어 해방된 자신을 표현했는데요. 완성한 작품들을 때까지 표현해 사람에게는 하고 겸손 마지막까지 젊은 화가들의 로 받아들인 현대 미술의 발전 화가는 결국 4년 80마비로 한 해안에서 생을 저는 마티스를 정리하면서 삶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의 일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란 대단한 일이 그래서인지 시절 마티스의 불태워 종이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 마티스의 20세기 화가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잘 쌤이 만든 유튜브의 영상을 한번 선생님이 사용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알맞은 대답까지 생각해 볼까요? 앙리 마티스가 되기 전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요? 정답은 법률 직원입니다. 교과서 13쪽에도 나와 방금 봤던 영상에서 소개되었죠. 앙리 마티스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도중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아주 심심하고 무료한 그 시간 중에서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신의 재능을 알게 되어서 꿈을 화가로 바꾸었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앙리 마티스가 더 이상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색종이와 과일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했죠? 네, 정답입니다. 종이 오리기 방법이었어요. 모두 아주 영상을 잘 봤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학습 문제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잘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며 미술가 또는 주인공이 꿈꾸는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꿈을 잘 지금까지 알아보았죠? 나의 꿈은 나에게 정말 소중하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꿈이에요. 내 꿈이 이렇게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꿈 역시 소중함을 잊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봅시다. 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작가에게 보낼 꿈을 쓰기예요. 자, 교과서 13쪽에 보면 신기하죠? 정년두 작가의 가수가 되고 싶어요. 작품이에요. 선생님, 작품은 그림이 아닌가요? 네, 그림도 작품이고 그것을 연출한 하나의 사진도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보이지요. 정년두 작가는 아이들에게 꿈을 그리게 하고 아이들이 그린 꿈을 직접 연출하여 사진을 또 찍는 작가예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이 학생이 먼저 그린 거예요. 이 정년두 작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린 그 그림을 보고 정년두 작가가 이 무대를 연출하고 작품을 찍어서 만들었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친구의 꿈은 가수인 것 같죠? 자, 여러분도 작가님에게 보내고 싶은 꿈이 있을 거예요. 그쵸?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안녕하세요. 정연두 작가님. 저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가족과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제작한 영화를 가족과 친구들이 즐겁게 봐준다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꿈을 써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작가의 마음에 들면, 오호, 학생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 그림대로 정연두 작가가 무대를 연출하고 사진 찍어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우리는 작가에게 보낼 꿈을 한번 써볼게요. 자, 교과서에 지금 여러분이 한번 적어볼게요. 혹시 자리가 모자라다면 배움 노트에 여러분이 써도 좋거든요. 선생님이 배움 노트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데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면 선생님이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배움 노트 제일 위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먼저 배움 노트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날짜를 적고요. 4교시 미술 오늘 1단원 우리의 꿈이 자라는 세상 작가에게 보낼 꿈쓰기 하고 이렇게 쭉 적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 각자 멈춤하고 해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활동을 잘 했으니까 다음 활동 2로 넘어갈게요. 작품을 감상하고 주인공의 꿈 이야기 하기예요. 교과서 13쪽 아래에는 화가 마티스의 좌상이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그린 건데요. 한번 작품을 세심하게 감상해 볼까요? 세심하게 작품을 감상했으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의 답도 배움 공책에 적어도 좋고 선생님과 말로 해도 좋습니다. 1번. 작품에서 보이는 것을 말해 볼까요? 네, 맞아요. 얼굴을 씻는 저기 세면대도 보이고요. 깔끔한 분인가 봐요. 붓도 팔레트도 보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의 꿈은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꿈은 화가인 것 같습니다. 자, 작품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아, 그렇네요. 화가가 화가의 옷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은 것이 재미있었죠. 네, 맞아요. 이 앙리 마티스가 법률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네, 저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작품을 또 한번 더 볼게요. 작품의 주인공의 꿈을 또 이야기해 볼 건데, 13쪽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정준영, 유현준 학생이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봅시다. 무엇이 나와 있는지도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린 선도 한번 보시고, 색칠한 것도 한번 보시고요. 표정도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게 무엇이 있나요? 네, 국자, 앞치마. 네, 요리사의 모자도 있고요. 네, 당근과 감자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좋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의 꿈은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요리사지요. 요리사로 나타내어지는 요리사가 들고 있는 국자, 요리사의 모자, 요리사의 옷들, 그리고 음식 재료들이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해볼래요? 네, 좋습니다.
작품 속에 주인공이 감자와 당근을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근과 감자에게도 표정이 있어서 의인화시켜서 재밌었습니다. 요리사의 코수염과 눈썹 모양이 재밌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의 주인공의 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았어요. 여러분의 꿈이 각자의 꿈이 너무나 소중했듯이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모두 상대방의 꿈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미술 시간 즐겁게 했나요? 여러분의 작품은 오늘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요. 여러분 잘 간직했다 계약하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출처 안내입니다. 동기유발 동영상, 인디스쿨 함날두쌤, PPT 자료, 쌤두 구사, 티셀파 이북에 있는 천재 4학년 유제만회 교과서 사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품은 또 이 활동들은 교육적인 자료로 쓰여진 것이며 저작권법에 의해서 함부로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복사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안 됨을 미리 고지합니다.